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오늘 하늘은 인상 아주 잔뜩 쓰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중부지방에도 간간히 좀 비 소식이 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 날씨가 내일까지는 좀 찌푸린 날씨가 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중에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주중에 내린 비의 영향 때문인지 주말 경마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잔뜩 머금은 주로는 선행마에게 많은 이득을 줬고요. 기록도 역시 평상시 때 평이한 기록보다 많게는 1초에서 평균 0.5초 정도가 더 나왔으니까 빠른 주로였고 아무래도 기록도 좀 빨리 나왔고 정상적인 결과물이 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로가 빠르면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주로가 빠르면 예전에는요, 사실은 그 예전이라는 게 한 7년 전, 8년 전 이때는 사실 비가 오면 배당이 나온다는 속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극단적인 주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닥막걸리 많이 나오고 선행마들이 많이 버틴다. 그리고 약간은 좀 비인기 선행마필들이 기습적인 전개를 통해서 사고를 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가 오고 주로가 좀 가볍다 싶으면은 배당이 나온다. 요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선행 위주의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그 인기마예요. 지구력이 좋은 마필들보다는 앞선 전개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입상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로 많이 팔립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질 좋은 스피드 계열의 시스마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뭐 NP라든가 액톤파크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도입되는 거의 시스마들도 거의 미국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혈성 자체가 스피드가 강한 마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마 전개를 타는 마필들이 신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마필들이 성적을 내주고 있고 더구나 여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은 교차 경주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2개 정도만 하다가 지금은 뭐 많게는 5개, 4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경주 시간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죠. 예전에는 3경주 끝나고 나면은 점심시간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정도 풀로 그냥 갔는데 지금은 많이 줄 때 한 40분 정도를 줍니다.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주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경주수가 많게 되면은 어차피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죠.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거리예요. 예전에는 사실 하위군을 제외하고 4군 이상은 거의 1700 이상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짧아봐야 1400, 1700 이런 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2군 경주에서 1군 경주에서 1200, 1400은 특히나 1200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 1400 같은 경우도 드문 케이스였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1400 그 1군 경주하고 그 장거리 1군 경주가 6대4 정도의 비율일 정도로 단거리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군, 2군 경주들이 단거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3군, 4군도 단거리 경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거리 경주들보다는 중단거리 경주들이 많다는 얘기는 선행마들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경주수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경주 일자도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그 여름 휴장이라고 해갖고 여름에는 보통 2주간의 휴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혹한기 휴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겨울철에 12월 3주차 경마가 끝나면은 마지막 경마하고 그 1월 첫 주 이제 그 신정이 있는 그 주간 2주 정도 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경주로 보수를 해요. 그러니까
경주로 바닥에서부터 자갈, 모래 이렇게 쌓여있는 그 경주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갖고 경주로 보수공사를 완전히 대대적으로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휴장이 없죠.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교차로 쉬는 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교차도 거의 쉬지 않을 정도로 휴장이 없다 보니까 대대적인 경주로 보수를 못해요. 이제 그나마 경주로 보수를 하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 위에 있는 모래를 이제 걷어내고 그 위에 모래만 까는. 근데 이거는 사실 경주로 보수라고 보는 거지 교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대대적인 교체는 뭐냐면 밑에 있는 자갈이나 이런 거 다 뒤집어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단단해지는 상태에서 위에 모래만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래를 한번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가 한번 세게 내린 상태에서 한 몇 주 다 젖어버리면은 같은 경우가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비가 온다 안 온다에 따라서 경주로의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금년에는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실 좀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비가 더욱더 많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복잡하게 선행마에게 유리한 주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레이팅 제도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가면서 레이팅 제도에서 가장 바뀐 게 뭐냐면은 하위군에서 입상을 거두면서 과중이 올라갔던 마필들이 승군을 하게 되면은 부중이 많이 빼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추마표를 보시게 되면은 연투를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뭐 6kg, 많게는 6kg, 뭐 4kg 이렇게 빼주는 게 허다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보면. 근데 보통 하위군에서 연투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은 취임하러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전개를 가지고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부중을 빼주다 보니까 원래는 하위군에서 바닥을 봤던 마필들 57, 56을 달고서 바닥을 봤던 경주력이 그 다음 경주에서는 부중이 빠진 상태에서 입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5월 경마처럼 경주수가 많죠. 오지경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출전주 수가 적은 상태에서 그런 마필들이 편성을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저배당 경주들이 좀 많이 있게 되고요. 배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지지난처럼 어이가 없는 전개 뭐 이런 상태에서 아예 큰 배당이 나오거나 간간히 나온다 하더라도 인기마 한 5마리 정도에서 복잡함 속에 나올 수 있는 배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경마가 쉽지 않다. 뭐 이런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제가 지난주 경마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타켓을 이제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개를 많이 보고 앞선 마필들보다는 추임마에게 좀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예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그 지난주 경마를 끝나고 나서 어제 그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레이팅에 시행되는 전체 과정 중에서 입상마들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선행마가 더 많냐 선임마가 더 많냐 추임마가 더 많냐를 쭉 봤는데 선행마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선행마 입상이 많기는 했는데 레이팅으로 바뀌면서 선행마 입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타켓 자체를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마필들보다는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마필들 위주의 좀 배팅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 부담 중량의 차가 예전에 별정에서는 뭐 감량 태워봐야 4kg. 근데 감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을 못하는 기수가 타기 때문에 2kg는 문제가 없고 한 2kg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따른 그런 편차가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빼주면은 적게는 4kg에서 많게는 6kg까지 빼주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머릿속에 좀 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경마가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1일부터 시작했죠. 5월 1일부터. 5월 1일 이제 금요경마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말일까지 이제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길게 느껴지게 되죠. 해서 이제 사실 5월 경마가 엄청 확인한 것 같은데 이제 3주 경마가 지났고 아직 2주간의 경마가 남아 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수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5월 경마가 2주나 남아 있습니다. 자, 장사건 지난주 뭐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금요 경마부터 시작해서 어제 일요일 경마까지 적중은 나왔죠. 다수의 적중은 나왔는데 이게 지난주는 사실 좀 쪽팔린 얘기인데 10배당 이상의 중배당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전부 단배당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갈이 안 나죠. 돈이 좀 되려면 한 20배, 30배짜리를 때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돼. 그러니까 2주차에서는 사실 메인에서 적중이 나오면서 그냥 흘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결정타를 날려야 될 승부처에서 적중이 좀 아쉬웠어요. 실망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분들이 실망이 크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드리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배터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도 안 되는 진짜 몇 마디 말보다는 결과를 원하는 거죠.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가족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4주차 경마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경마 인생의 한따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3주차 경마를 독하게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주차 지난 경마를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야 되는 마필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차기 인기도 거품을 논해야 되는 마필들, 특히나 이제 차기 승군했을 때 위험스럽다고 하는 마필들이 최근에 입상마디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거의 다 부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 경주에서 바닥을 봤던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 승군전에 올라갔을 경우 4kg에서 6kg를 받으면서 더구나 이제 편성까지 찾아 들어가면서 입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일치적으로 금화필들이 부담 중량이 빠져주면서 입상을 거두긴 했지만 결국 금화필이 그 다음 경주 때는 부중이 올라갑니다. 해서 그런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표적인 마필이요. 토요일날 7경주 이 포커스를 마필이지. 포커스. 당일날 이제 포커스하고 올포글로리의 그 동반 입상이 나왔는데 포커스는 사실 직전 경주를 통해서 제가 복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바닥을 봤다. 그러니까 20조가 원래 조교발로 때리는 마방인데 조교발이 많이 꺾였다. 정점이다. 근데 국사군에 올라오면서 지금 부담 중량을 57 달았단 말이 51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쉼마가 없는 9뒤의 단촐한 편성.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내측에서 선행을 나갔고 사실은 초반에 선행 전개를 무너뜨리라고 생각을 했던 올포글로리 현장에서도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고 방송에서도 대가리 말씀드렸던 올포글로리가 의외로 따라가는 전개를 보이면서 포커스의 전개를 쉽게 나눴다는 거죠.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조건에 따른 우승이었단 말입니다. 다음에는 부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편성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복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해서 차기의 위험성이 있다. 근데 그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서 입상을 했다고 해서 야 복귀를 왜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인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잘린 말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판단하시고요. 자, 해서 일단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야 되는 마필들 이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이 토요일 5경주의 이 8번마 선복 여왕입니다. 이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풍채 돌리기 같은 경우는 거리에 늘어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있고
노얄 빅토리가 여기서는 좀 굉장히 좀 세게 보이는 상태에서 니콜하고 선봉여왕 두 마피를 가져갔는데 선봉여왕이 굉장히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근데 요걸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봉여왕은 4세마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데뷔도 좀 늦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주 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6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준우승만 3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3번마 노얄 빅토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 레이스는 냉정하게 봤을 때 5군 편성 중에서 한 중급 정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선봉여왕의 상대마로 지목될 수 있는 마필들이 뭐였냐? 바로 3번마 노얄 빅토리, 7번마 니콜, 그리고 10번마 러너윈, 요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결국 10번마 러너윈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라 선입권 후미의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외곽 게이트에서 당일 빠른 주로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했던 마필이고, 니콜 같은 경우도 저는 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마필도 마체가 작은 한계점을 이겨내지 못한 상태에서 선봉여왕과의 부담 중량차가 1kg밖에 없었다. 뒤집어 얘기하면 노얄 빅토리에 기승했던 최범현 기수는 당일날 굉장히 좀 타이트한 전개가 아니라 느슨한 전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거든요. 이 중요한 거는 3착이 내측에서 기습적으로 타고 나왔던 1번마 광해가 3착을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8번마 선봉여왕의 2착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광해가 조시발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조건을 가지고 3착을 왔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조교는 사실 좀 안 좋았어요. 강하게는 조교를 했지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무너져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결국은 내측에서 선행 전개를 세게 타면서 결국 전개에 따른 어떤 조건에 따른 빠른 당일 주로 이런 조건에 따른 이점을 보고 착수는 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결국 선봉여왕의 2착은 광해가 3착을 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결국 이 선봉여왕이 차기 경주에서도 과연 이런 조건, 부중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어떤 상대라든가 이런 조건을 과연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길은 분명히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차기 인기도 높음을 고민해야 되는 마필. 연투를 찍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도 역시 인기를 모으겠지만 8번마 선봉여왕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이어지는 경주였어요. 바로 6경주였습니다. 바로 7번마 승리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적으로 그거예요. 연투를 치고 나서 승군전을 치르는데 부담 중량을 4.5kg를 빼주는, 정말 부담 중량을 쭉 빼주는. 제가 당일날 더정코크가 워낙에 현장 상태가 좋아서 더정코크를 놓고 들어갔거든요. 때리기는 사실 7번마에 때리지 않았어요. 7번마는 받치기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큰 내용 없는 저배당 맞고 적중으로 마무리됐는데, 물론 7번마 승리여자가 대가리 오긴 했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체가 작고 앞말이고, 물론 이 마필이 조시발로 뛰고 있기는 하지만 4세마로서 지금의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계점이 있는 마필. 그러면 이 승리여제 같이 작은 마필들은 결국 거리거든요. 거리가 늘면서 체력전이 나오게 되면은 걸음이 완전, 그러니까 1200에서 뛰었던 걸음하고 1400에서 뛰었던 걸음하고는 완전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여제가 다음 경주, 다음 4군에서 만나는 경주가 과연 이런 경주겠느냐, 그런 거죠. 결국 이 레이스도 뚜렷한 능력치군이 없는 상태에서 52kg라는 부담 중량을 달고 적정 거리에 1200m, 여기서 나온 우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더 뛰는, 누가 더 뛸 것이냐 따지면은 이 레이스에서는 더정코크가 승리여제에게 졌지만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보여줄 걸음은 승리여제보다는 더정코크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여제는 지금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번에 조건을 보고 들어온 거고, 더정코코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더정코코는 2착으로 왔지만 차기에도 조교 변화에 따른 변수가, 그러니까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반면에 승리여제 같은 경우는 조교로 정점을 찍은 마필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이제 조건이 나빠짐만 있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리여제의 차기 인기도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여유 있게 2연승을 거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기 경주 조건 보고 빼면 분명히 돈이 될 만한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번마 승리여제, 토요일 선봉여왕과 승리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요역마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마필은 오경주. 오경주 3번마 슈퍼 럭키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렸죠. 스타 영천을 좀 밀었어요. 스타 영천을. 근데 결국 제가 좀 이거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스타 영천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이즈에서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은. 물론 뭐 제가 생각했던 전개 선행이 아닌 선입을 타서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죠. 근데 결국은 이게 선행을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체력전이었기 때문에 스타 영천은 뭐 제가 좀 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슈퍼럭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과중이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한 과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널하게 또 우승을 거뒀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레이스를 잘 보시면요, 레이스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면은 라우프가 거의 도주 가까운 선행을 한 3마시 이상을 뻗은 상태에서 뭐 그러니까 레이스가 막 이렇게 됐죠. 막 이렇게 막 엉켰어요. 그러니까 레이스가 굉장히 막 복잡하게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슈퍼럭키가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은 그야말로 꽃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필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상태에서 슈퍼럭키는 완벽한 꽃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우승. 그러면 이 슈퍼럭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경주가 슈퍼럭키는 승분전이나 부중이 아마 또 빠질 겁니다. 근데 이건 부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슈퍼럭키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에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걸음이, 마지막에 걸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유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 수박형인데 그러니까 슈퍼럭키가 완벽한 전개를 타고 나온 반면에 수백형은 진짜 어려운 전개를 탔거든요. 발주도 원하지 못했고 앞이 너무 복잡하면서 원하지 않게 4선 외선으로 돌리고, 그리고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자리가 안 나오면서 외곽으로 완전히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제가도 제대로 못 물린 상태에서 추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럭키와의 마신차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럭키는 그 완벽한 전개를 타고 마지막에 꾸역꾸역 버텨가는 그림이었고, 수백형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전개를 타고도 뻗어가는 전개였기 때문에, 뻗어가는 탄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만나면은 슈퍼럭키가 수백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번마 슈퍼럭키의 다음 경주는 이게 지금 연투예요. 다음에 인기 마필입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보여준 이런 그런 걸음을 갖고는요, 다음에는 어떤 레이스를 만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슈퍼럭키는 숨도 안 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대의 마필이 요게 좀 이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서 굉장히 그 쪽이 팔렸던 경주였어요. 원래 이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려 했던 경주였는데 그 일요일에 8경주였습니다. 원래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메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상평에다가 이제 추행주를 포기를 했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빅컬린 때문이었습니다. 빅컬린.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래 제가 빅컬린을 그
놓고 메인을 가려고 했던 경주였어요. 근데 제가 그 본 예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놓고 못한다. 현장에서는 그냥 밀었어요. 미컬린을 놓고 가겠다라고 밀었는데 그 밀어냈던 거죠. 밀어난 거. 진짜 밀어난. 아우. 이 병신이었죠, 병신. 아니면 뺐어야 되는데 진짜 밀어냈습니다. 뭐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진짜 밀어냈어요. 오히려 바다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11일 날 독한 복귀 이 자리에서 이거는 지금 박우릉기수의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바다질주를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양일간의 그 예상을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창피했던 경주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일요일 하나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이건 끝나고 나서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이거는. 빗걸리는 다음에도 불안합니다. 이건 제가 좀 그 알아본 게 좀 있는데 이거 빗걸리는 당분간 지금 계속 불안한 말이에요. 빗걸리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불안한 말입니다. 그래서 빗걸리는 이번에 이게 축척이 왔는데 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거는 계속 불안한 말이에요. 계속 불안한 말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놓고 때리자라는 그 순간까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빗걸리는 당분간 좀 많이 헤맬 거예요 아마. 빗걸리는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고민을 좀 다음에 인기도도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말. 단순히 이게 10주 만에 나오면서 공백기 때문에 컨디션이 다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판단보다는 좀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과했다, 밀어냈다. 이건 제 자신이 정말 약간 쓰레기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요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도 좀 불안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차기 인기도 거품을 고민해야 되는 마필, 토이역마, 선봉여왕, 승리여제, 그리고 일요역마, 슈퍼럭키, 빗걸린 요 네 마필 정도로 압축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토요일 구경주. 요게 이제 추천 경주였는데 제가 때렸던 마필이 대한강군이었죠. 대한강군. 요거 제 마번이 뭐였냐면 대한강군 놓고 사이클링 히트. 제가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몬거스트가 선행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이클링 히트가 내측에서 세게 파는 경주이기 때문에 7-3을 때리고 7-4를 받치자. 그리고 7 놓고 6번말 러시안 트윈하고 금화 빅토리아까지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복귀말은 금호 빅토리아예요. 근데 레이스를 지금부터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7번마 대한강군의 복귀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겠습니다. 7번마 대한강군과 11번 금호 빅토리아. 네, 주포인트는 역시 11번마 금호 빅토리아가 되겠지만 7번마 대한강군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이역마 구경주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7번 게이트의 대한강군, 9번 게이트의 11번 게이트 금호 빅토리아. 자, 7번마 대한강군은 지금 뒤에서 현주가 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지금 세로비치의 기수의 11번마 금호 빅토리아가 선두권에 이제 붙여가는. 근데 이게 지금 밀어서 선두권에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이 끌고 나오면서 외곽으로 이제 붙어 나온 상태예요. 예전하고 혹시 달라졌던 게 끌리는 게 많이 사라졌고 사이클링 히트가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금방 7번 나왔죠. 지금 끌려 나가고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11번만은 자연스럽게 지금 자리가 선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H권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그리고 지금 3번만 사이클링 히트가 선행을 나갔고 내측의 꽃자리는 갯더리듬이 들어갔네요. 갯더리듬이 들어가 있고 지금 외곽에서 3번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갯더리듬과의 동의선상에서 11번만 금호 빅토리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레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서 S보이가 있고 7번만
3코너만 지금 저 바닥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르비아 선수가 채찍을 꺼내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추진발로 이제 뽑아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 이제 뽑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나옵니다.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내측으로 이제 타고 들어오는데 바깥쪽 옆절 노리는 자, 4번 쭉 아몬 나옵니다. 버스트 내측에서 바깥쪽 쭉 근소하게 여기서 앞서 탄력이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갖고 나와요. 4번, 4번, 쭉 11번 올라옵니다. 거기 쭉 가세요. 올라와요. 10번 황금 가속 바깥쪽 그 노립니다. 예의 다시 이마트 같은 안쪽으로 경우는 약간 3번만 높다라는 사이클링 지금 거칠 발을 좀 제대로 못 올려놓습니다. 바꿨어요. 이마시까지 그러면서도 이제 앞서는 선두권 3번만 경합을 사이클링 계속해서 이기는 해주고 4번 있고 아몬 버스트 바깥쪽 10번 거기 11번 외곽에서 총알처럼 스페이스 정말 바깥쪽 모습 12번마 순식간에 스페이스 골 포트가 정말 삼번만 총알처럼 사이클링 이득. 선두를 끌고 지켜냅니다. 나오면서 3번, 12번, 4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번마 스페이스 금화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착순에 이제 머물렀어요. 착순에 그 5착에 이제 머무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제 먼저 이제 금호 빅토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마필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데뷔 초부터 이 마필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봤던 마필이에요. 활동적 기대치 상당히 높고요. 근데 고가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같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 이 마필 같은 경우 5,000대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데 지금 거의 8,800, 거의 9천만 원을 주고 사온 말입니다. 좀 과했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 약점이 좀 있어요. 동체가 조금 짧아요. 그리고 앞말이라는 단점도 있고, 힘은 좋은데 동체가 조금 짧은 상태에서 높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개가 높은 말이 어떻다 그랬죠? 이 주폭이 앞으로 뻗지를 못하고 들어서 찍습니다. 들어서. 근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 초에는 코들레를 했다가 뺐다가 지금 이걸 지금 번갈아 하고 있는데, 저는 금호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코들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들레를 해가지고 마필이 약간 거북기라든가 이런 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들레를 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2군에서 승부가 되려면 리듬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리듬이 따라오려면 내려와야 돼요. 타점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의 타점은 좀 어렵다. 근데 지금 금호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3월 21일 그리고 지난번 4월 19일 이렇게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결을 통해서 힘이 굉장히 붙고 있단 말입니다. 힘이 붙는 게 분명히 조구장에서 보여요. 결국은 이걸 언제쯤 쏟아 붓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레이스가 혼합 3군이 2군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금호 빅토리아가 새벽 조교 때 보여줬던 모습은요, 혼합 2군, 3군에서는 언제든지 사정거리거든요. 결국은 어떤 기술을 태워놓고 어떤 적전 전개를 갖고 정확하게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싸움인데, 지금의 금호 빅토리아의 전체적인 그 주행 자세를 봤을 때는 일단은 거리 좀 내리는 게 나아요. 1400이 좋습니다. 코너가 2번보다는 한 번이 좋고요. 코너가 2번 있는 경주 나올 거면 결국은 편성을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남거든요. 오히려 편성이 좀 강해진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에 조시바이 좋기 때문에 11번만 금호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거리를 좀 맞추는 게 우선이 되겠다. 그래서 금호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거리만 맞춰올 경우에는 현군에서는 언제든지 사정권으로 들어올 정도로 지금 워낙에 좋은 컨디션을 좀 유지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한장군.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대한강군의 전개하고는 전혀 편이야. 사실 이 레이스보다 지난번에 빈체로케이가 끌었던 레이스가 훨씬 빨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주가 끝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혁이가 보면은 말 타는 걸 보면 약간 범여니까요. 그 예전 경마와 지금 경마의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말을 발레 타는 게 맞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필의 덩치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필을 세게 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강군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수가 누구냐라고 보면 저는 고민도 없이 성렬이다. 대한강군에게 가장 어울리는 기승을 탈 수 있는 기수는 한성렬. 물론 더 있죠. 근데 23주에서 태우는 기수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강군 같은 경우는 박우른 내지 서승훈이 타면 딱 적기로 보이는데, 워낙 23조하고 족보가 없어서 그게 좀 그런데, 어차피 23조에서 태우는 애들을 계속 태울 거면은 저는 성렬이가 괜찮지 않겠느냐. 안 되면 뭐 승환이도 괜찮고요. 혁이만 아니면
대한강궁은 손을 못 버린다. 이거는 중급 이하에서 언제든지 사정권에 이 정도 급이면 언제든지 되는 마필이 바로 대한강군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페이스포터가 될 정도면은 대한강군은 언제든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포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기 전개를 100% 타면서 앞선이 무너진 틈을 본 거고, 대한강군은 취임마가 안단 말입니다. 힘을 계속 쓰면서 와야 되는 말인데 그 전개를 못 탔어요. 근데 말은 지금 계속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만 조교 때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정도 급의 편수가 또 만나면 또 된다는 얘기죠. 또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강군을 주목하는 마필이고, 금호 빅토리아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사정권에 1순위 들어왔기 때문에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일요일 날로 넘어갑니다. 그 일요일 일경주예요. 일요일 일경주. 철두입니다. 철두. 일요일 일경주 철두. 요거를 원래 그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써너블 되게 세게 말씀을 드렸다가 그 보은용사가 많이 너무 좋은 거야. 예시장에서. 괜히 바꿨다가 이거 피본마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의 주목마가 철두입니다. 요번에 체중이 17kg가 불었어요. 근데 저는 17kg가 불었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했습니다. 배당마로. 근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마방에서의 작전 지시라든가 기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무겁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탐색성 전개를 탔어요.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일경주입니다. 일요일 일경주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철두입니다. 김철호 기수의 액션을 잘 보시고요. 자, 출발합니다. 자, 게이트가 탁 하고 튀어나오죠, 말이. 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바닥으로 밀려있는 건 아니고 중위권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덜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체중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체중이 불면서 좀 무거워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7 그냥 한 방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보은용사가 직선 와갖고 급격하게 좀 보은용사 직선 뒤로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쉽게. 자, 외곽으로 4번을 빼서 이제 치고 나옵니다. 지금 앞에 가는 말 보지 마시고요. 지금 잘 보시면 철두의 발씀을 잘 보세요. 안쪽에서 오마신 앞섰습니다만 채찍을 계속 떼고 끌어냅니다. 계속. 약간 높죠 지금. 높아요 지금. 높은 상태에서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채찍을 대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근데 지금 주폭은 7번, 5번, 3번, 8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철두 같은 경우는 주폭 이제 발 뻗는 거 이제 뻗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왜 탄력이 안 나왔냐면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높다라는 게 여러 가지의 그게 있는데, 저는 이 철두의 지금의 자세는 교정이 무조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세가 딱 내려오면서 막 리듬으로 이렇게 타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힘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높은 상태에서 힘이 이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쫙쫙 나오거든요. 자, 17kg가 불었단 말입니다. 자, 9주 만에 출제하면서 체중이 불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엔 전체적으로 좀 가벼웠어요. 마무리 좀 그렇고. 그러면 체중이 불면서 이건 지금 500kg대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맘먹고 조기한다는 거죠. 자, 이마필이 능력검사 때 480kg대였고 데뷔전에서 490kg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경주에서 16kg가 빠지고 다시 또 9kg가 불고 다시 또 3kg가 빠지고 다시 17kg가 불고. 근데 그 사이에 조교를 보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1월 달에 뛰고서 3월 달에 나올 때는 3kg가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땐 조교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체중이 불면서 강도가 떨어진 만큼. 근데 500kg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기에는 이제 조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게. 그러면 지금 철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와 더불어서 여기서 강도가 이빨이 올라가서 끌어내면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스피드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금의 철두가 보였던 경기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귀라는 게 보기에 따라 천태만별인데 지금 직선에서 철호가 계속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렇게 때려도 안 나와? 똥말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뭐냐면은 걸음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말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직선에서 이렇게 때리는 마필들은 뭐냐면 말이 쓰려고 할 때 아니야 계속 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조교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철두 같은 경우는 사정권에 들어왔어요. 이제 배팅 사정권에. 다음에 조교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한번 세게 노려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철두는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회용마 첫 번째 마필 1경주의 4번마 철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바로 2경주입니다. 2번마 라운 스카이예요. 라운 스카이는 제가 제 자료가 갖고 있는 조교평에서도 와우 뭐지 이게 2월 달에 능건 받을 때 걸음 없었고 공백기가 이렇게 긴데 조교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공백기가 길다 보니까 일단 뛰는 거 보고 좀 판단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교 때 제가 봤던 게 그대로 시점까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2경주에 2번 게이트에서 출주하는 2번마 라운 게이트입니다. 자, 2번 게이트에 세르 위치를 잘 보세요. 발주방 잘 보시고요. 약간 늦었죠. 늦었는데 쭉쭉쭉 밀고 나는데 보세요. 마필이 와 이거 특징이 말이요 굉장히 커요. 근데 단순히 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깁니다. 동체가 좀 길어요. 그러면서 추진을 나올 때 박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추진발 굉장히 받았죠. 그러면서 마필을 외곽으로 빼서는 쭉쭉 나와버려요. 말이. 탄력이 대하시가 굉장히 그러면서 어느덧 2선까지 그냥 밀고 나. 이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자세예요. 후지 굉장히 좋고 목 길고 리듬 있고 아주 여유 있게 선두까지 밀고 나옵니다. 여유 있게 선행을 나갔던 하트밴드를 강하게 압박을 치고 들어왔어요. 쭉쭉 뻗습니다. 쭉쭉.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보이는 게 잘 보시면 앞발을 쓰는 게 좀 높죠. 약간 높으면서 이게 정확한 주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는 이제 모든 발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든 발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1번마 파이어폭스하고 이제 하트밴드가 버티가고 있지만 12번마가 이제 따는데 자 계속 나옵니다. 근데 발을 잘 보세요. 주폭은 계속 지금 뻗는 주폭이에요. 계속 지금. 그쵸? 자 이게요. 저는 14조에 최근에 입사된 마필들 중에서 저는 가장 세게 봅니다. 이 라운 트로이가. 그러니까 뭐 이신영 조교사가 앞으로 마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느냐는 이제 이신영 조교사의 몫이에요. 근데 이 라운 트로이가 보여줬던 전체적인 주행의 밸런스라든가 어떤 마필의 마지막에 리듬을 타는 뭐 이런 거는요 거의 2군까지는 무조건 가는 체제예요. 이거는 2군까지는 조심스럽지만 무조건 간다. 이런 체형과 이런 리듬과 이런 마취를 갖고 있는 상태의 마필들이요 똥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불안한 건 14조 이런 마필들이 많았어요. 역대. 근데 그거를 다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신영 조교사가 진짜 한번 맘먹고 마방의 대표마로 키워도 되지 않겠느냐. 라온건설에서 정말 간만에 제대로 된 마필을 사온 것 같다. 이건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마필이다. 1순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비한 모든 복귀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남대시는 월요일날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또 평일날 준비하고 경마회를 앞두고 나서 또 밤새도록 준비하고 근데 막상 딱 경주 끝나고 나면 허무해지고 그 인생이라는 게
길고 길어요. 하지만 짧기도 참 짧습니다. 참고 기다릴게요. 차분하게 제 걸음을 걷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결과로서 말해드리겠습니다. 고민도 제가 하고 준비도 제가 하겠습니다. 5월 4주차! 모자람 없이 준비해서 독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